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충청 이동우 기자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은희라고 합니다. 저는 용산에서 지금 10년째 살고 있는데, 살면서 특히 이제 용산 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곳처럼 작은 도서관 함께 운영하고 있고, 또 옆에 이제 생협 있어요. 그래서 생협에서 같이 먹거리 문제 같이 또 고민하고 있고, 지역에서 동네 주민들이랑 같이 마을 합창도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매주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촛불행동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이걸 어떻게 다 하시는지 네. 하나하나 좀 여쭤보고 네네. 싶은데요. 네. 일단 용산 미군기지 완전한 반을 위한 활동을 네. 제가 알기로는 되게 이제 오랫동안 아마 이제 하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원래 용산 미군기지는 2008년도까지 반환이 다 되기로 했었는데, 이제 그게 다 미뤄져가지고 2016년.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사실 이사를 왔었는데, 이제 곧 용산 미군기지가 다 반환이 돼서 이제 공원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 이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았었어요. 용산에 왔더니. 그랬는데, 그때 이제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계속 나섰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로도 이제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나서고 있었고, 미군기지 안에가, 오염이 아직까지 정화가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바깥에 계속 오염이 새어나오고 있다. 그게 이제 용산 주변에 있는 녹사평역에 네네. 오염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이제 용산 미군기지가 온전히 반환이 되려면은 이 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그래서 이제 용산 미군기지를 온전히 반환해야 된다라고 이제 막 환경조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막 이런 주장을 하고 있을 즈음에, 그때 박근혜 정부였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용산 미군기지에, 반환 원래 하기로 했던 한미연합사를 그대로 잔류시키겠다. 이런 걸 그때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된 공원이 될 수가 없고 무덤기 공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합의했던 사항이 있고 다 국민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걸 기대를 저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소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민들 모아서 주민들의 집단 소송을 했었죠. 용산 미군기지 한미연합사 잔류부지를 온전하게 반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그 결정, 잔류하겠다고 하는 결정은 무효여야 된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그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 모아서 진행을 했었고, 뭐 그거는 이제 또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는 문재인 정부는 또 원점으로 돌렸거든요. 원래대로 반환하는 걸로 했는데, 소송은 이제 저희가 1심에서 박근혜 정부 때 졌어요. 그게 이제 뭐 통치행위다. 그래서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 용산기지 이전 협정 체결했던 걸 위반한 금에도 불구하고, 그건 통치행위로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로 결론을 내서 저희가 1심엔 졌어요. 그러다가 2심 할 때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완전 원점으로 돌아갔으니까 이 재판이 필요가 없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철회를 하겠다. 항소를 했었는데 항소를 이제 철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만 처리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국방부가 합의를 해줘야 돼요.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방부한테 요청을 했는데 국방부 처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응? 국방부는 처리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무효 소송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졌어요. 그 재판을.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였는데 처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또 그 소송에서 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모든 그 33명 정도가 했는데 33명한테 다 재판 비용이 다 청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로는 문재인 정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민들이 이 한미연합사를 잔류시키는 게 문제 지점을 지적하고 그나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소송으로 한 건데 어떻게 이게 그리고 또 원래 원점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우리한테 청구를 하냐. 이건 우리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이런 거 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막 항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게 사실은 집행은 안 됐어요. 집행은 안 되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 초네요. 윤석열이 들어서면서 우리한테 다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각자한테 다 돈을 내라고 해갖고 한 1,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합치면은 막 사람들한테 모금운동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용산 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잔류부지가 남지 않고 온전하게 반환이 돼서 온전한 공원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랑 이게 오염 문제가 있는데 이 오염 문제를 완전하게 처리를 하고 공원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방향에서 저희가 활동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민변이랑 저희랑 녹색연합이랑 같이 해가지고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 국방부의 용산 미군기지에서 어떤 오염 사고가 있었는지 어떤 오염 물질들을 처리했는지 이런 걸 미국 정보자유법 이렇게 해서 외국인한테도 그게 국가 기밀이 아니면 공개하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통 오키나와에서는 그렇게 이제 좀 많이 활용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알아내가지고 미국 국방부에 이제 행거의 정보 공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15년까지의 유류오염 사고의 정보를 우리가 입수할 수 있었어요.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예. 그 다음에 2017년에 저희가 그걸 폭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용산 미군기지 안에서 그동안 은폐되어 있던 오염 사고들이 한 100여 건이 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정부 환경부랑도 이제 면담을 하고 이거 가지고 싸워라. 미국한테 이 오염의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랬는데 저는 이제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냥 우리만 이제 계속 그 내용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고 이렇게 미국은 우리한테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오염이 한 군데 어느 부분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오염이 되어 있다라는 걸 폭로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뭔가 반환이 받기 시작하는 거가 2020년이었거든요. 이제 본격 반환이 시작되는 시점이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문재인 정부 말기였는데, 한 10% 정도 반환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윤석열 되면서 이 집무실이 조리 이전을 하면서 이제 모든 문제는 또 다르게 흘러갔어요. 왜냐하면은 주변을, 우리는 이제 원래 반환 협상이 시작되면은, 반환되는 그 부지에 대해서 환경조사를 하고 그 환경조사가 공개가 되면은 그 공개된 내용으로 미국 니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보통 싸우는 과정이었는데, 이거는 갑자기 윤석열이 이쪽으로 온다고 하면서 이제 조속적으로 반환을 받게 된 거예요. 조속적으로 반환 받게 되면서 환경 문제 거론도 할 그 틈도 없이 그냥 반환돼갖고 지금 이제 반환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집무실이 들어오니까 그 주변이 공원으로 개방한다 해가지고 2022년이죠. 재작년 2022년 5월 달에 윤석열이 취임을 했잖아요. 6월 달에 시범 개방을 해버렸거든요. 해버렸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그게 이제 발암물질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이옥신도 나오고 막, 뭐, 중금속도 나오고 막 이게 다 기준치를 다 넘어서는 게 환경부 조사 결과거든요. 그런데, 국토부는 괜찮다. 거기에 흙을 덮었다. 막 이런 이유로 이제 시범 개방을 했다가 작년에 이제 전면 개방을 했어요. 작년에 5월 달에 어린이날 전날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싸움은 또 빨리 폐쇄시키는데 이곳에 어떻게 어린이들을 들어갈 수 있겠냐 하면서 이제 문제제기하는 또 지금은 용산 어린이 정원 관련해서 계속 문제제기하고 빨리 폐쇄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저희를 출입금지를 시켰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방한 거지. 출입을 금지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한 26명 정도 출입금지 당하고 있을 건데, 이제 물론 대학생들 한 20명 정도가 있고, 근데 그 대학생들 별로 가지 않으니까 그 길을. 그 출입금지 당해도 그냥 애들은 그런갑다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이제 동네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행정소송 지금 하고 있는데, 출입금지 명령을 내린 자가 경호처장이거든요. 그 원래 용산 어린이 정원은 거기가 이제 그 국토부가 책임지는, 원래는 공원은 국토부가 담당이거든요. 국토부가 담당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LH한테 이제 위탁을 주갖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공원을 갖다가 왜 출입금지를 경호처가 하지? 그것도 이제 나중에 사실은 그 국회에서 밝혀진 거예요. 거기서 자기 경호처가 했다 이렇게 했고,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출입금지를 했냐? 그거는 보안상 문제다, 이렇게. 최상병의 보안상처럼. 위해를 가하셨어요? 윤석열 전혀. 대통령 전혀. 돌을 던지거나 전혀. 그리고 화살을 쏘시거나 안 하셨죠? 그런 뿐만 아니라 용산 어린이 정원은 들어갈 때 6일 전에 7일 전에 그 예약을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약을 신청하면 이 사람의 신분을 다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들어갈 때부터 가방과
이게 우리가 그 공항 검색 때처럼 그걸 통과를 해야 돼요. 통과하고 그다음 가방을 검사를 해요. 가방을 다 열어봐요. 막 문서, 제 거는 문서도 다 열어보고 물도 냄새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저희가 움직이잖아요. 경호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때 이제 동네 사람이 6명 들어갔었는데 그때 한 10명 정도의 경호하는 사람들 따라붙었어요.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 그리고 구경하고 우리는 사진 찍고, 우리가 뭐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영상도 못 찍게 해갖고 막 왜 못 찍게 하냐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안내하에 저희들은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렇게 나왔는데 그다음부터 출입 금지가 된 거죠. 저희가 이제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이제 특별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 특별 전시 하는 거에 이제 윤석열, 김건희의 색칠놀이가 있었던 아까 거예요. 네네네. 그걸 저희가 사진을 찍어 갖고 와서 제가 SNS에 올렸거든요. 그거 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SNS에 올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출입금지 당했을 때, 저 중에서 한 명이, 제가 왜 내가 출입금지 당하는지 빨리 알아봐 달라. 제가 그 내용을 사진을 찍어 와서 SNS에 올림으로 해서, 위해를 가했다. 공원에 들어가 원래 사진 찍고 인증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일반적인 건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그 사람들 다 깜짝 놀지.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그때 뭐, 무슨 북한이냐, 무슨 뭐. 그런 기사들이 막 나왔죠. 뭔가 파고들려면 파고들 게 사실 많은데, 6.15 출판사였어요. 6.15 출판사라고 해서, 6.15 공동선언 나오고 나서 바로 출판사를 1인 출판사처럼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 근데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불온도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대학생들한테 읽었으면 좋겠는 추천 도서를 이제 막 전문가들한테 막 받았어요. 뭐 정치인들한테도 받고 그래요. 유미리 작가라고, 일본에 있는 유미리 작가였어요. 그분이 평양의 여름 휴가라는 책을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썼어요. 근데 그 일본에서 쓴 책을 어떤 일본에 있는 교수님이, 한국 사람인데 교수님이 그 책을 보고 이거 한국에서 출판해야 된다, 있는 책은. 왜냐면 유미리 작가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여러 출판사, 큰 출판사인데 의뢰를 아무도 안 받은 거예요. 왜냐면 다 이명박 접근이니까 약간 무섭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쩌다 우리한테 왔어요. 아이, 참, 대단한 정보야. 네, 너무 사소한 것도 엄청 큰일을 만드는데 엄청 큰 재능을 갖고 있어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해병대원 사건도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은, 그냥 뭐, 사단장 뭐 잘못하고, 뭐 징계 주고서 하면 끝날 문제를 네. 이렇게까지. 네. 그때 마을 작은 도서관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킬 사람이 없어갖고 이곳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지킬 사람이 없어갖고 다칠 위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우리 애의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 하고 이제 몇몇이 그래도 우리 이런 거 좀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그러는 과정에서 좋은 엄마들, 학부모들을 만났고 지금도 이제 그런 분들이 저보다는 더 주축으로 이제 이 운동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용산 촛불행동 저희는 원래는 이제 몇몇 사람들이 처음 재작년이죠. 윤석열 우리는 어쨌든 윤석열 되기 전부터 검찰개혁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그 투쟁들 나갔고 또 윤석열이 혹시 이러다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했었고 그래서 윤석열을 미리 다 검찰총장한테 사퇴해야 된다 이런 약간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촛불행동으로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촛불행동 당연히 그냥 가입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용산 사람들 가입한 분들이 한 7, 80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전화 돌리기를 했죠. 전화 돌리기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스님들이랑 모임을 결성을 했고 그래서 지금 한 전국 집중할 때 정도는 한 3, 40명 정도 나가고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지금 계속 나가고 매주 모임도 하고 소식지 읽기 모임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 동네 합창 모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합창 모임이 또 그 합창하잖아요. 전국 집중할 때는 합창하잖아요. 그게 이제 또 결합해서 합창하기도 하고 또 용산에 있는 풍물패가 그 지금 풍물단 하잖아요. 촛불 풍물단에 사실 우리가 먼저 제안했어요. 그래서 전체 풍물 같이 치자 이렇게 풍물 하고 있고 그래서 용산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뭔가 촛불로 인해서 윤석열을 하루빨리 좀 뭔가 끌어내리는데 그래야 우리 또 집무실도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뭔가 할 수 있는 걸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지금은 촛불행동 활동을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좀 어렵거나 힘드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지금 아직 학생. 네, 아예 하나예요. 네.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하나. 예. 그 시기는 그것이 이제 뭐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걸어왔는데, 애한테는 어쨌든 약간
상처를 남기도 하고 항상 그게 엄마 아빠는 나랑 같이 안 있었잖아 이런 거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민운동하고 그러면서 아이하고 많은 시간을 네네. 함께 보내지 못한 것들에 네네. 대한 아쉬움들이 좀 있고 아이도 거기에 대해 약간 불만이 좀 네네. 있는 거 있군요. 많죠. 많- 그거. 네. 음, 그 마음이 저한테도 남아있고, 애한테도 하여튼 남아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아이들이 읽었으면 좋을 만한 도서 또는 성인들이 꼭 읽어야 할 도서들 그런 게 있으면 좀 몇 가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올해가 그 세월호 10주기였잖아요. 저희들은 세월호 활동도 또 한 10년 동안 해왔는데, 가족들이 썼던 책임을 묻다 그 책을 지금 우리도 어른들이, 원래 세월호 책은 넘기기가 힘들잖아요. 막 너무 그렇죠. 슬프니까 사실은 책을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10년이 지나서 지금 그 세월호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또 이게 왜 침몰했는지, 왜 이게, 구하지 못했는지, 이런 거를, 그나마 그 책임이 있다 그 책에 엄청, 쉽게 설명해갖고 있더라고요. 그 책에요. 그래서 그 책을 받고 나서는 엄청,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굿모닝 충청에서 저를, 지금의 언론이 막 엉망진창, 그리고 언론 장악 이 분위기에서, 이런 언론이 엄청 귀한 언론이잖아요. 이런 귀한 언론에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같은, 뭐, 사실은 어디 잘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뭐, 네, 이런데 또 취재를 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이래서 저는 사실 고맙고,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미군기지 이 활동으로 상을 받았었어요, 작년에. 그게 이제 세상과 함께라는 사단법인에서 이런 환경 활동하는 단체들한테 주는 상이었거든요. 그거 받을 때도 놀랐어요. 저희는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고, 항상 뭔가, 그냥 그 자리에서, 흠지에서 막 이렇게 활동하는 거였는데,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알아봐주고 막 이렇게 내세워줘서, 참 고맙다. 막 우리도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노고를 잊지 말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은, 특히 이제 촛불 국민들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저는 현장에서 많이 느껴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진짜 그 자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그 자리를 지키는 국민들 보면서 감동도 많이 받고, 많이 따라 배워야 될 생각하는데, 저도 그 마음 잊지 않고 또 이 자리에서 험지라고 하는 용산에서 역할을 하고 있을 테니 선생님들도 그런 좋은 언론으로서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김은희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시는 활동 열심히 저희도 응원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굿모닝 충청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굿모닝 충청 너무 훌륭한 언론인 것 같아요. 저까지 찾아주시고 이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굿모닝 충청이 더 번성하고 좋은 언론으로서 활동하기를 기대하고 저도 꼭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